제발 눈 떠줘. 제발.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보, 김치 좀 드려요? 대답은 돌아왔지만 그 안에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한마디였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다는 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출근길인지, 집에서 쉬는 중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이름은 김혜정이고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주부인가요? 요즘은 그것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남편 성철이가 은퇴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5년을 일했죠. 퇴직금 받고 송별회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일 마주하니까 이상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신문만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을 떠서 상에 올렸고요.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40년 넘게 차려온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보, 김치 좀 드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 속으로 빠져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땐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그 모든 게 저한테는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어요. 출근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식탁을 치우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부터 끊겼을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 남편이 승진하느라 정신없을 때, 부모님 병수발 들 때,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였죠. 남편은 은퇴 후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TV를 켰어요. 뉴스, 드라마 재방송, 예능 프로그램.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멈춰 있는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고 그마저도 성의 없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남편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길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부엌에서 방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저도 똑같은 한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문틈으로 들리는 그의 한숨과 제 한숨이 겹쳐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닿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냥. 그 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명도 감정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침 인사, 식사 관련 질문, 그리고 간단한 일상적인 말들.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이 담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들이 마음에 칼처럼 깊게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응, 그냥, 나중에, 괜찮아.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습니다. 얇지만 단단한 벽이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땐 서로 눈빛만 봐도 통했으니까요. 결혼 초기에도 아니었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때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됐을 겁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야근이 잦아졌을 때, 저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었을 때, 시부모님 병수발과 친정 부모님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때,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여유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묻지 않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울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의 침묵, 거실의 한숨, 그리고 닿지 않는 마음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세수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거울 속 제 얼굴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을까요? 저는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김혜정이었습니다. 평생 저는 가족만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필요로 하는 아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엄마,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딸.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삶엔 늘 나 말고 누군가가 있었어요. 남편, 아이들, 부모님. 그들의 필요가 항상 우선이었고 제 마음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언젠가는 제 시간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은퇴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이 왔는데 정작 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67회를 살아왔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뿐이었어요. 김혜정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욕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깨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 목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어요. 무시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알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정작 김혜정을 모릅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기쁜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묻혀서 저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저 이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서로에게 멀어졌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걸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작은 노트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트였죠. 궁금해서 펼쳐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쓴 거였죠.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요즘 혜정이가 나를 멀리한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늘도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짧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혜정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피곤해 보인다. 아니, 지쳐 보인다. 내 때문인가? 아침 식사 때 말을 걸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페이지마다 남편의 고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혜정이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나도 무섭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무심해서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똑같이 외로웠던 거예요. 말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말하는 법을 잊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노트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이렇게 외로웠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외로웠구나.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남편만의 비밀 공간이었고 저는 그걸 침범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무심하고 답답해 보였는데 이제는 외롭고 막막해 보였습니다. 저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말을 걸어볼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침묵의 벽이 너무 두꺼웠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남편도 외롭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말을 나누지 못했고 여전히 벽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나를 찾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김혜정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많은 걸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며칠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딱 그 한 줄만 썼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혼자가 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월세로 한 달만 계약한 곳이었어요. 넓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슬퍼서인지, 후련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괜찮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7에 혼자 나와서 사는 게 맞는 건지, 남편은 괜찮을지,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으니까요. 첫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바닥에 앉아 있거나 가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이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집에 있을 땐 항상 뭔가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끝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먹을 것만 챙기면 됐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저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라면 한 개를 샀어요.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원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이 순간을 온전히 혼자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밥을 하고 있었거든요. 라면을 다 끓이고 냄비째 상에 올렸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김치도 계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라면뿐이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내 마음을 눌러왔는지, 그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TV 소리도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사는 거요. 67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나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죠. 둘째 날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조깅하는 사람,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모두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행복할까? 저 사람들도 외로울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제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정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저를 여보라고만 불렀거든요. 혜정아라는 이름은 정말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잘못했고 동시에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나 자신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래.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보였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후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계속 났어요. 혼자 집에 있을 그 사람이, 혼자 밥을 먹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살 권리가 있잖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두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밤새 계속됐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집안일에 가족 돌보는데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기.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 책을 꺼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책 속에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60의 그림을 시작한 사람, 70의 대학에 다시 들어간 사람, 80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움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휴대폰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환자분, 보이세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시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호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이 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성철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남편은 제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 때도,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도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늘 강한 척했고 의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정아, 미안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채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눈빛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더 세게 잡을 뿐이었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왜 불편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난 외로웠어요. 남편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여보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혜정아.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회사에선 부장이었고 팀장이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집에 오니까 난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당신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하는 말이 다 쓸데없는 소리 같았고 당신이 나를 귀찮아할까봐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만 봤어. 당신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침묵했고 저는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앞으론 말할게. 서툴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노력할게. 남편의 그 말이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완벽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아니었죠. 그저 노력하겠다는 한마디였지만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나도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이 막히기도 했고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했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40년 동안의 침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벽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저혈압과 피로 누적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이 아팠던 건 사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병원 식사가 맛없을 것 같다며 죽을 끓여왔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거였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맛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다행이다. 처음 만들어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충분히 맛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 앞으로 자주 해줄게.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죽을 끓이고 제가 그걸 고맙게 받아먹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했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앙상하고 황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혜정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고마워요. 울어줘서. 남편이 살짝 웃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제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습니다. 며칠 떠나 있었을 뿐인데 묘하게 그리웠어요. 들어가. 남편이 제 짐을 들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한 거였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제가 없는 동안 집을 관리했던 거예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남편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도 할 수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당신 집도 아닌 우리 집이라는 말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감싸주는 침묵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수 있을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믿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아직 쉬어야 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야. 앉아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칼은 어디 있어? 서랍 두 번째 칸이요. 아, 찾았어.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한테는 낯설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 주는 것. 이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그리고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도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남편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싱거웠습니다. 소금이 덜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 싱겁지?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조금 싱거운데 그래도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다음엔 더 잘할게. 남편이 자기 그릇에도 국을 떠서 맛봤어요. 그리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진짜 싱겁네. 미안해. 괜찮아요. 첫 번째 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국은 싱거웠고 계란말이는 좀 탔고 나물은 너무 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요리를 했고 우리가 그걸 함께 먹으면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을 남편에게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걸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혜정이가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좋았어요. 집에 오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이 짧은 대화가, 이 작은 변화가 저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게 물었어요. 잘 잤어? 응, 잘 잤어요. 당신은요? 나도.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좋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가끔 남편이 제 속도에 맞춰주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저기 봐. 벌써 매화가 피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봤어요. 정말 그러네. 빠르다. 봄이 오나 봐요. 그러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걸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이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를 천천히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혜정아,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든지 가고 싶은 곳이든지.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어. 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싶을까요? 평생 가족만 돌보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내 걸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찾아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천천히 찾아보자고.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찾아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문화센터 강좌 목록을 같이 봤어요. 그림, 요가, 댄스, 노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때? 남편이 노래 교실을 가리켰습니다. 너 노래 좋아하잖아. 예전에 자주 흥얼거렸어. 그랬나요? 응. 설거지할 때 자주 불렀어.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남편이 놀라웠어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응, 좋아. 같이 가자. 당신도요? 응, 나도 배워볼래.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 에, 이, 오우다 같이 따라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삐뚤삐뚤한 음으로 따라하는 게 웃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재밌네. 그죠? 응.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야.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집에 와서 우리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부엌일을 도왔어요. 서툴지만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파는 어떻게 썰어? 이렇게 어슷하게 썰면 돼요. 이렇게? 응, 잘하네요. 남편이 진지하게 파를 썰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혜정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은 제게 이 질문을 했어요. 좋았어요. 노래 교실도 재밌었고, 나도 재밌었어.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날씨 좋으면 산책하고 저녁에는 영화 볼까? 너 보고 싶은 거 있어? 있어요.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늦었지만 남편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정아, 앨범 볼까? 앨범? 응. 옛날 사진들.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10년은 넘게 안 펼쳐본 것 같았습니다. 앨범을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이때 참 행복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응. 저도 대답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서로한테 멀어졌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때 기억나요? 제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우리는 젊었습니다. 아, 그때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냈었지.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 못했어. 너무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놓쳤던 시간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게.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놓친 세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순간들, 그 모든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어.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응? 우리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렇지? 응. 천천히, 조금씩.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앨범을 봤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놓쳤던 시간들, 모든 걸 천천히 되짚어 봤어요. 슬프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고,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TV만 보는 날도 있었고, 제가 혼자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어.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푹 쉬어요. 저녁은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고마워.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TV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혜정아, 오늘 어디 갈까? 어디? 아무데나. 그냥 드라이브라도.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어때? 날씨도 좋은데. 바다. 좋네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좋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왔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 20년 전? 그렇게나 됐어요? 그러게. 아이들 어렸을 때 왔었나? 20년. 그 세월이 갑자기 실감났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둘이서 바다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게. 미안해. 괜찮아요. 오늘 온 게 중요하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혜정아. 남편이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 정말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표현 못했는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사랑해, 혜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멀어졌었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붙잡았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해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참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남편도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우리 앞으로 자주 나오자.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자. 이제라도. 남편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만 맞춰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당신도 같이 해요. 응, 같이 하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편안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가끔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배운 노래였어요. 남편이 음정을 틀리면 제가 웃고 제가 가사를 틀리면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어. 자주 이렇게 해요. 응, 그러자.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주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남편과 바다에 다녀왔다. 20년 만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40년 만에 들은 말이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놓쳤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답답했어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여전히 서툴지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지만 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나도 잘 잤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신문을 보는 대신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혜정아, 오늘 김치찌개 참 맛있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노력을 이제는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당신도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나 돌아올 때 울어줘서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인데. 우리 부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단어였는데 이제는 진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부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예전에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포근하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식탁이 마지막 식탁이 아니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나이에 많은 시간을 놓친 후에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남편이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제가 씻으면 남편이 닦고 제가 닦으면 남편이 정리했어요.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했던 일을 이제는 함께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날씨 좋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지. 우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예전엔 손을 잡는 게 어색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혜정아, 응? 우리 잘하고 있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가끔 멈춰서서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툴렀고 가끔 어색했고 때로는 예전 습관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이상 서로에게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대화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한다는 건 계속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할 겁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까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뭐 먹고 싶어? 그럼, 파스타? 좋아. 같이 만들자. 당신도요? 응. 배워볼래?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양파를 썰고 제가 마늘을 다졌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썰어? 응,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남편이 진지하게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 모습이 웃겼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채워줄 테니까요. 저녁을 다 먹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아, 응? 오늘도 고마웠어. 나도 고마워요. 내일도 잘 부탁해. 내일도 잘 부탁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테이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자리가 많고,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고, 만들어야 할 추억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셨나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해보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대화는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건 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처럼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식탁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